보면 연예인들도 보면 80% 90% 대출이 나오는 게 네. 법인에서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그렇죠. 통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은 70%까지, 60, 70%에서 가능하고 법인은 거의 80%까지, 8, 90%까지. 그리고 보면 이게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거 약간 이게 약간 인생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아, 그렇죠. 약간 좀 어떠신지 그래도 여기 많은 분들한테 오늘 이제 좀 본인을 약간 좀 이 얼굴을 좀 각인시킨다 이런 느낌에서 이게 왜냐면 이게 좀 뭐라 할까 그냥 좀 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친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실. 아 이게 약간 이건 또 일을 좀 떠나가지고 약간 좀 인생 얘기도 좀 하는 거긴 한데 네. 뭐 약간 인생 얘기를 하자면 인생 얘기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 뭐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거의 제 뭐 친한 지인들밖에 잘 모르긴 하는 건데. 아 이거는 또 친해지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들하고 친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이미지는 약간 그 되게 고생 안 하고 살았을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혹시 만약에 대표님한테 제가 그 한 월천 하루 4시간만 일하는데 월천 벌 수 있다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아 사기라고 생각해요. 전 그걸 믿었어요. 전 그걸 믿었습니다. 뭔데요? 그게 뭔데요? 노가다였어요. 노가다가 어떻게 그게 돼요? 아, 노가다에서 이제 그 관리직에 이제 오르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누군가 그 구독까지 달려주는 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관리직을 맡으려면은 사실은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막노동에서는 그들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이제 잡부부터 뭐 막노동, 노가다 시작해봐라 해서 인천에 가서 이상한 한 반지하 진짜 왜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런 곳에서 묵으면서 같이 한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아파트 대단지 공사했거든요. 기초공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월천의 꿈을 안고 이것만 좀 버티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단가가 이제 이 땅이 뭐 이것저것 빼면 거의 10만 원이에요. 근데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30만 원만 받아도 월 뭐 30일로 따지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거니까, 아 여기서도 이렇게 버는데. 아 그렇죠. 그럼 그 계산이면 1,000만 나오겠. 그렇죠.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관리직으로 가도 1,000만 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예요. 진짜긴 한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뭐가 일이 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점심 먹고였나?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서 이게 있는데, 이게 인생이 결국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이 피라미드, 다 피라미드인데, 이게 노가다 막노동이니까 부동산이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일당 10만 원이고 30만 원인데 저 위로 또 올라가면은 더 받지 않을까? 더 받지 않을까? 지금 1,000만 원이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그 뉴스에서 막 부동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정치 뉴스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나도 좀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걸 영향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게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미미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 일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바로 이제 사무실 그때 때려치고, 못하겠습니다. 멀청 괜찮아요. 한 다음에 이제 미래를 보셨군요. 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올라가자, 이 사다리로 올라가자 싶어서 부동산을 시작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바닥부터 뭐든지 시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동산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막 원룸 투룸이 시장이 있고, 네네. 상가 사무 시장이 있고, 분양 시장이 있고, 토지가 있고, 또 그 위에 또 빌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래도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지. 무조건 위로 간다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만 아는 게, 책 한 권 읽는 사람 제일 무섭잖아. 네네네. 제일 무서운 것처럼 하나만 알면 무서우니까 뭐 분양도 해보고, 토지 분양도 해보고, 뭐 오피스 분양도 해보고, 상가 사무실 임대도 해보고, 오피스텔 뭐 매매도 해보고, 이게 한 바퀴 한번 몇 년 한번 쑥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은 적어도 원리는 안다. 실무적인 건 안다. 내가 비록 깊게 전문가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비딩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식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쯤 됐으니까 비딩으로 가자 하니까 확실히 그 비딩 매매를 하거나, 그리고 또 임대차를 맞춘다거나 MD 구성을 한다거나 할 때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책으로만 읽고 이렇게 구두로 전해들어서 제가 그 고객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해봤으니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임대 맞춰집니다. 이 정도면 어떤 업종이 적합하고 이 시장이나 이 상권은 이게 좋습니다. 사무실 맞춰줄 수 있어요. 이것들이 컨설팅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2022년 이제 건물주가 꾸미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그래도 그 서울, 경기, 인천이 나쪽에 지방 가는 것보다. 네. 뭐 약간 뭐 리스크. 그렇죠. 리스크는 있죠. 지방은 좀 리스크는 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이제 알아보시는 건물주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자, 얼마를 모으고 오시면 네. 제가 어떤 거 찾아드리겠다.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 이제 이분들에게 네. 약간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다딩 홍보를 하셔야 다딩 홍보를. 네, 대놓고 하셔야 돼요. 다딩 홍보를. 아니 이 정도 금액 있으시면 저를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네. 제가 좋은 건물 소개시켜드리겠다. 뭐 이런 거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거의 처음 질문 들어가긴 하는데 희망 고문을 드리자면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희망이 아니고 꿈을 심으셔야 된다. 건물주의 꿈을 심으시고 뭐 진짜 원하시는 건물이 있다면 자주 뭐 거기도 좀 찾아가시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어떤 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진짜 한번 도전해 보셔라.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10억부터가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10억부터가 좀 10억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10억부터가 시작이고 서울 안에도 10억이 있고요. 경기권에도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신동수에 포함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포함은 아니죠. 포함은 아닌데 시동에서 포함한다고 해도 4.6%니까 10억 원 있어야 되지 않아요? 10 만약에 취등공세까지 포함하고 하려면은 10억이면은 10억 5천? 15천? 네, 11억이면은 이제 어지간한 것들도 가능한데 11억 가지고 하실 분들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자, 그러면요. 2022년에 이제 유튜브로 보고 와 오늘 이제 유튜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이제 꾸민 분들이 자 돈을 좀 모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할까 상업용품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난 뭐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딱 오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한 10억? 11억?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좀 꿈이라든지 좀 어떤 정보를 좀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0억부터 일단은 가능한데 대신에 이제 임대 수익형은 쉽지 않죠. 임대 수익. 그럼 임대 수익형으로 가려면 대략 어느 정도 금액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역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10억으로도 시세 차이가 남길 수 있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임대 수익형으로 가기에는 진짜 떨어지는 부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월 2,300을 벌고 싶다. 뭐 이제 흔히 2,300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게 대출 비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로 한 적어도 3, 40억 정도는 이제 마련을 하셔야지. 3, 40억. 네. 그러니까 대출을 고려 안 하고 현금으로만, 자산으로만. 현금으로만. 네. 가지고 있는 목돈이 3, 40억 정도 돼야지 가능한 이제 수치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이제 상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왜냐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3%가 절대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좀 경기권으로 넘어가면은 수익형이 4%, 5%, 많게는 7%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많게는 7%. 물론 뭐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10%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대신에 그런 것들의 특징은 시세 차익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힘들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 도시라는 개념이 이제 인구 유입이 계속 돼야지 그리고 뭐 상권에 살아야지 이게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그 상태 현 상태의 유지가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게 매각이 어차피 안 되니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게 수익률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7% 같은 경우에도 2, 3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거의 시작되기 전에 10%였지 지금은 사실 5%, 4% 정도만 돼도 높은 수치가 되는 거죠. 왜냐면 강남 3, 4%일 때 7%였던 거니까. 근데 강남이 지금 2, 3%니까 당연히 여기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수익률이 낮아도 강남에 가는 게 좋은지 수익률이 높은 강북을 가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성향 차이에 따라 다른데 내가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싶다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강남이 그러니까 강북도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 강북 쪽에 조금 이런 크게 봐서 좀 알짜배기 이제 그런 호재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어쨌든 나는 꾸준히 그냥 오를 곳 찾고 싶다. 지금은 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지가가. 네 하면은 이제 강남에 이제 있는 게 맞죠. 수익률이 낮아도. 수익률은 낮아도 수익률이 낮아도 이게 인사이트네. 이게. 네 수익률이 낮아도 내가 그냥 꾸준히 가지고 있을 거다. 꾸준히 가지고 있을 거면은 강남이 왜냐면 강남이 주로 아파트랑 똑같아요. 강남이 탑을 지켜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가 서서히 따라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딱 서서히 따라오는데 어디가 더 빨리 따라올 거냐는 주로 강북 쪽에 많이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호재에 따라서 그쪽에 이제 매입을 하시는 거고 강남은 탑을 지키는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내리락은 안 하니까 내리지 않으니까 꾸준히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로 이제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야,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다딩 마지막 홍보 한번 이렇게 하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딩 홍보. 그 다딩이 지금 제가 다딩 거의 처음 설립됐을 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2020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지금은 이제 중개법인들 중에서 중개법인들이 이제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긴 하는데 저희는 좀 차별점을 많이 두고 싶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차별점? 그 기업 구조 같은 경우 안에 내부 시스템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이건 동종업계를 조금 더 오픈을 하자면은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보 공유를 안 하니까. 정보 공유를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각 팀 독방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서로 잘 몰라요. 서로 몰라요. 같은 회사인데도. 네.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고 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관습들이 워낙에 폐쇄적인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폐쇄적인데 빌딩은 더 폐쇄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면 뭐 흔히 우리가 원룸 투룸처럼 다방 집방처럼 뭐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꼭 찾아가야 되고 근데 공개되기가 또 힘든 게 또 임대차 내용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분들의 또 정보를 또 오픈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협의를 봐야 되는 거고. 거의 기업 간의 M&A처럼 막 완전히 오픈해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구조 같은 경우에도 좀 폐쇄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기업화로 바꾸자 해서 직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오픈돼서 일할 수 있고 너무 이런 조금 그런 단기적으로 봐서 매매를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 이것만 팔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거 팔아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게 그 신사임당님이라고 혹시 아시죠?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에도 왜 건물 매입하셨잖아요. 맞아요. 전에도 매입하셨었는데 저는 매입하셨을 때 올렸던 게 건물 관리가 너무 힘들다. 맞아요. 그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소방, 전기, 뭐 이런 유지 보수, 또 뭐 담배꽁초, 담배 연기 이런 거 너무 이게 미련도 들어오고 너무 힘들다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웬만하면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여기서 다딩에서는 해줘요? 자산 관리까지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하거든요. 다딩에서요? 매매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빠집니다. 이제 알아서 잘 하세요. 이런 것들보다는 저 건물주도 오면 그리고 컨설팅 같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가치를 더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이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요거 이렇게 사서 뭐 매입하시면 됩니다. 은행이랑 뭐 이런 거 알아서 구하세요. 이게 아니고 저희가 아는 은행 지점장님들이 따로 이게 계시니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건축사 모르신다 건축사도 연결을 시켜드리고 건설사도 연결해주고 다 연결해줘가지고 최대한 이제 진짜 오리지널 서비스로 염두를 해두고 하는 거기도 하고 오리지널 서비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진행 중이긴 하는 건데 이제 폐쇄적인 시장인데 이걸 누가 먼저 오픈을 하고 이제 이걸 정보 활성화를 시키냐가 되게 중요한 싸움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배민이 생기기 전에 배달민족이 생기기 전에 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게 이 배달 업체들이 전부 다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해낸 거잖아요. 네. 누가 감히 항상 저희는 왜 어렸을 때 왜 항상 그 전화번호부 있고 누가 이제 앞에다가 이제 붙여놓으면 그거 보고서 전화하고 시켜 먹었었는데 누가 이걸 배달비 통합을 하고 전부 다 모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건물을 조금 더 오픈된 시장으로 좀 끌어내자 싶어서 그런 종류의 일들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랑 그래서 교육 시켜드리고 있는 거고, 교육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피부로 바로 이렇게 와닿기보다는 조금 더 알고 지내면 조금 더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빌딩 쪽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빌딩 시장을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다딩 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이런 거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강의를 요청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또 서로 협의가 된다면 또 강의도 해주실 수 있는 그럼요. 많이 기대가 되고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굉장히 또 믿음이 또 가고 신뢰가 가고 또 나중에 향후 이제 저도 이제 한 10억에서 15억 모으면 한번 가서 찾아봐서 이렇게 아우, 이게 아껴두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껴두고 있을게요. 뭐 생각이 들고 또 뭐 하여튼 그런 분들 많이 찾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